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카이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FA50 전투기 복자기가 이제는 1인승 단자기, 1인승 다목적 전투기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네. 카이에서 이제 그 비전을 발표했을 때 지난해 3월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난 현재 시점에 카이에서 이제 그 관련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 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돈을 제시했죠. 그게 얼마죠? 그래서 뭐 국내나 해외 업계에서 이런 걸 이제 비전을 발표할 때 특히 항공기 중심으로 발표할 때 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356억 원. 356억 원. 네, 356억 원입니다. 이게 진짜 돈을 얼마를 대겠다 딱 하면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개발하는 거죠. 네. 나중에 뭐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일단 작년에는 네. 돈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전 상태니까 관심들을 좀 덜 뒀죠. 그리고 전체 내용 발표 중에 맨 끝머리에 들어 있었거든. 자, 그럼 이 FA50 복자기가 단자기로 따로 개발이 되면 이름부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F50으로 변화하게 됩니까? 글쎄요, 20년 전에 그렇게 단자기를 이제 동시에 선언을 했는데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 F50이라고 이제 모형도 나오고 네. 이름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다들 싫어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1인승으로 한다고 해서 뭐 성능이 대폭적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당시 문제는 역시 과거로 돌아가면은 에이사 레이더를 단담한다. 그 당시에도. 20년 전이면 네. 2004년, 뭐 2005년 그때. 물론 이제 에이사 레이더 장착 문제는 2007년도 기준인데 네. 그때도 많이 시끄러웠어요. 처음에 이제 TO10을 양산을 앞두고 이제 본격 개발을 이제 할 때, 네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첫 비행을 여름에 했었고 2005년도에는 이제 그 파생형들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제 발표할 때 네네. 그 당시 이제 밀리터리 업계의 반응이 네네. 그냥 좀 속된 말로 네네. 나가 죽어라. 그게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단자기가 되겠느냐? 그래갖고 뭐 엄청 뭐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양산으로 돌아가면서 FA50 양산으로 들어가고 배치하고 수출하다 보니까 묻혀버렸죠. 다 이제 그건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당시에도 단자기 개발 얘기가 있었군요.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KF21 소위 KFX 사업이 이게 진입을 하기 전에는 의사 결정하기 전까지는 네. 오로지 관심사가 이제 FA50에 대한 거였죠. 이거 좀 잘못 나온 비행기다. 이게 수출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다들 네. 보고 있었습니까? 뭐 하여튼 뭐 자기들 잘난 맛에 좀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바닥에 밀리터리계. 그래요. 난 좀 그때 저는 조용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뭐 아무 소리 안 하죠 지금은. 지금은 좀 이 단자기 F50이 나온다는 것을 좀 환영하는 어떤 분위기 아닙니까? 뭐 특별한 반응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은 없고 네네. 이렇게 지켜보자. 더군다나 이제 뭐 예산 그 카이에 자체 돈을 들여서 356억 원 네. 들여서 하겠다니까 이제 뭐 지켜보는 이제 관망하는 이제 입장들이 많죠. 그렇구나. 네. 원래 이 전투기 자체가 이 복자기보다는 대부분 단자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투기는 다 단자기로 시작해서 네.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이제 또 복자기를 나중에 만드는 게 순서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어. A, B, C, D에서 B는 복자, 네. C하고 D 다음에는 D는 복자. 음. 이렇게 항상 복자기는 다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애초에 훈련기, 고등훈련기로 설계돼서 네. 어떤 경전투기로 가기 위해서 그냥 복자기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네네. 좀 먼 미래에는 이제 단자기로 좀 시도를 해보자. 그런 의도가 이제 사실 깔려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KF-21을 진입하기 전에 네. KFX 단계 10년 전에도 사실 미국 쪽에서는 KF-21을 단자 전투기로 상당히 이렇게 좀 권유를 했어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서 네네네. 도와주겠다는 로키드 마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엔진 하나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어받는 거죠. 마치 FA50, 그러니까 T50, FA50 다음에 KF21, 지금 이제 KF21을 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런 유형의 예. 단발 엔진의 어떤 그런 1인승으로 사실 이렇게 진화하는 별도의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쌍발 전투기가 됐죠. 우리가 강하게 그걸 고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다른 얘기고. 네네. 근데 이건 또 별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의 필요성, 니즈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네. 이거를 이제 1인승으로 결국 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서 그 길을 20년을 이제 걸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돈을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투자하겠다 하니까 네네. 현실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 거죠. 자, 이 카이에서 이 FA50 복자기를
단자기로 따로 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나선 진짜 이유가 뭡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이제 대두된 게 미국 해군 사업, 네. 미 공군 사업도 있지만은 해군 훈련기 네. 교체되는 거, 네. T-45 그 고스워크로 대체하는 사업에 파생령들을 보다 보니까 1인승도 필요하다. 미 공군도 가상적기 쪽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또 1인승을 또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니까 어떤 상징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선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돼서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서. 아무래도 수출의 목적을 둔 겁니까? 예, 미국 진출을 위해서, 특히 미 해군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동시에 이제 1인승도 이렇게 같이 개조를 이제 하는데 미 해군 사양의 복자기도 개조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이제 설계를 병행을 해보자. 그래서 좀 폭넓게 좀 진출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된 거죠. 아무래도 이 단자기가 개발이 된다면 이 네. 복자기보다 어떤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까? 그냥 넓게 얘기해서 그 항속거리라고 하죠. 네네. 항속거리 안에는 또 이제 행동 반경이 나오죠. 실제 무장 탑재해서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이제 그렇게 좀 다른 얘기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페리 편도로에서 가는 항속거리도 늘어나죠. 아. 그게 먼저죠. 그래서 현재 FA50 복자기의 항속거리를 살펴보니까요. 기본 1852km 네. 그리고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게 되면 최대 2593km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항속거리는 네네. 페리 편도 기준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전투 행동 반경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래서 이 단자기로 변화됐을 때 항속거리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최대 2,593km라고 하셨죠. 네네. 그 뭐 밥통을 달아서 예. 외부 밥통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게를 이제 연료 탱크 연료의 무게를 늘리는 게 그냥 370kg. 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370kg. 70kg.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전체로 이제 환산해 보면은 대략 약 3,000kg대. 3,000kg대 예, 진입. 그거에 비례해서. 외부 연료 탱크 탑재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3,000kg를 항속거리를 가지게 된다. 아니 그냥 전체 밥통 다 달고 뒤에 또 추가로 1인승 그 뒷자리가 아, 있고, 해도? 예, 그래서 3,000kg대로 늘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덤벼드는 경쟁 기종이 있습니다. 예예예. 물론 이제 뭐 떼자스라는 것도 있는데 인도. 예, 그거는 지금 팔리지가 않고 뭐 이렇게 영업 세일즈가 안 되는 거고 네. 아주 좀 강하게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팔아먹겠다 하는 나라가 튀르키예. 푸르제트. 그들은 튀르키예는 공교롭게 우리 육군이나 우리 공군의 어떤 그 무기 도입, 개발 도입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무인기 빼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르젯이 우리의 그 T50, F50을 이제 뭐 도전하겠다. 따라잡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이제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네. 경쟁기가 약 2,800km.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능가를 해야 되죠. 일단 숫자상으로. 3,000km를 훨씬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네, 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중 목적이 또 있죠. 뭐 미국 시장 진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한편은 이제 경쟁 규정을 좀 따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예 그냥 우리는 1인승으로 좀 만들자. 더 한 발짝 나가자. 아. 저들이 2인승으로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1인승으로 더 발전하자. 이제 그런 목표를 두고 있죠. 그러면 이 FA50의 후방석을 제거를 하고 네. 그 자리에 연료 탱크를 채우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연료 탱크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네. 그 대대적인 이제 개종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파트처럼 근데 예. 그렇게는 못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설계 비용도 줄이려면은 격벽 설치해서 네. 뒷좌석에는 이제 형상이 이제 사람이 안 타고 네. 격벽 처리하고 이렇게 그냥 빈자리 형태로 외부에서 보면 빈자리 형태로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예. 근데 뭐 다른 사례도 있지만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격벽 처리해서 뭐 연료 탱크를 뭐 증설을 하면은 안 보이게 네. 하면은 이 무게 중심 제어도 상당히 중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설계가 지금 상당히 좀 치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형상 그대로 될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형상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제 한 사람만 탄다는 거. 조종사 한 사람만. 후방석은 뭔가 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캐노피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뭐 할 수 없는 건데 한편으로 또 이 무기의 세계, 전투기의 세계 보면 디자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단자기의 전투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교롭게 숫자들이 다 3자로 시작하네. 3자. 예. 예. 공대공 전투 성능의 어떤 그 거리가 늘어나는 거는 네. 뭐 31%. 31%. 채공하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아. 그다음에 공대지는 이제 28% 28%. 증가를 하는 거죠. 아. 작전 뭐 행동 반경이 이제 포함돼서.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 거네요. 근데 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 또 이제 동시에 개발을 이제 하는 게 그 외부에 장착하는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해서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부착하면은
진짜 뭐 웬만한 전투기에 어떤 행동 반경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무장도 다시 이렇게 비례해서 적절히 달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보다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하여튼 자기 어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행동 반경이. 여기에 독일 타우러스와 이 공동 개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돼서 미니 타우러스 350K2까지 달리게 되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한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지 동남아,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이제 이걸 좀 쳐다볼 가능성 지금보다 더 관심을 이제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개발을 이거 지금 단자기로 개발하는 거하고 무장 개발은 또 이제 별도로 이제 투트랙으로 뭐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3년 후에 뭐 26년, 27년 뭐 그때 하여튼 뭐 전 세계적인 뭐 무기 수출 시장도 그렇고 뭐 분쟁의 가능성도 그렇고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26, 27, 28 사이니까 그렇죠. 그때 막 적절히 맞춰서 나온다면은 또 팔리는 그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대한민국의 FA50 복자기가 네. 단자기로 개발이 될 텐데 네. 이런 사례가 해외에도 있었죠. 뭐 전투기나 훈련기, 고도훈련기 역사에서 네. 크게 나가서 이제 제 스타일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나가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그 두 가지나 됩니까? 네,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최초의 미 공군에서 훈련기, 초음속 훈련기로 채택한 T-38. T-38. 예, 그래서 T-38을 50년대 중반 후반에 설계 완료해서 이제 양산 배치 들어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초음속 전투기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60년대 초반에 그 전투기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급히 뭔가 만들기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T-38을 그 유명한 F5A로 1인승으로 개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지금 우리 노 전투기에 들어가는 F5EF까지 이어지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아, 그래요? 경전투기로서. 근데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6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자기들 자국산 전투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만들어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례가 이제 T2, F1. T2는 이제 복자 훈련기죠. 초음속 고등 훈련기고 F1은 소위 지원 전투기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눈치 보는 이제 제목이었고 그건 전투기였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공대함 미사를 이제 투발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개발한 전투기죠.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뒤에 차단했죠. 완전 재설계를 했어. 공통점은 완전히 T-38 F5나 T2와 F1은 아예 재설계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한 전투기예요. 그래서 디자인상이 좀 이상한 점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좋은 이제 사례. 이 분야의 어떤 2인승에서 1인승의 좋은 사례가 되고 이제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또 이걸 별도로 훈련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게 90년대 초반, 정확히는 90년도였죠. 그 1인승의 그 호크 200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호크 200. 호크 훈련기를 이제 1인승으로 만든 거죠. 그 영국 BAE 시스템의 고등 훈련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974년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뭐 개발이 시작이 돼서 그 복자 훈련기에서 아주 고등 훈련기에서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하니까 1인승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것도 필요한 나라가 있을 거다. 단자형으로. 그래서 8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사이에 1인승으로 재설계를 하는데 이건 설계가 잘 됐어요. 그 디자인 설계가 깨끗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팔릴 거로 생각했어요. 전투기 같이 보였으니까. 그것이 호크 200이다. 그거 레이더도 달았어요. 전투용 레이더도 달고. 그렇게 해서 1990년, 91년 초반이죠.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공군에도 제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에 KTX-2, 지금의 T-50이죠. 개발을 막 준비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서 관심을 이제 안 두니까 가장 큰 시장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걸 상품을 가지고 동남아로 이제 가죠. 그래요. 동남아로 가서 선정이 되는 관심을 받고 선정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년이라고 그러죠. 말년. 그래요? 그 축소 단어로 두 나라가 이제 선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나라 중동의 오만. 참 이름들이 참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3개국만 수출이 됐어요. 1인승은 호크 200은. 그럼 사업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냥 개조 설계비 정도만 이제 겨우 건지고 수익을 못 낸 사례를 좀 보고 있죠. 현재도 이 호크 200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노 전투기로 분류돼 가지고 노 경전투기로.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소위 F50 뭘 선정을 이제 한 거죠. 후속기로. 특히 말레이시아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뭐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쓸만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더 사자.
그래서 2차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이제 뭐 잘 좋은 우리한테 좋은 사례가 됐고 네. 인도네시아는 또 뭐 여러 전투기로 손을 이제 만지고 있으니까 또 별도의 사례로 보면 되고. 네네. 오만은 모르겠습니다. 오만은 또 뭐 전투기 전력이 뭐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호크 200은 뭐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질 노후 전투기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90년대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사례가 이제 야, 오늘은 100년 된 산삼입니다. 백진산. 백진삼. 빨리. 이거 익숙한 맛이야 이거. 이 끓어오르는 힘. 근데 이게 더 진하네. 이게 홍삼하고 비교가 안 되네. 뒷맛이 더 진해요. 그러니까요. 쌉싸름하면서. 와. 아니 이게 지금 100년 된 산삼을 복제한 거라며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이 100년 된 산삼의 DNA와 99%를 동일하게 복제한 겁니다. 아니 100년 된 산삼이 그냥 시가 3억 원 이상이라고 내가 알고 맞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그런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산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백진삼. 어쩐지 진해 맛이. 찐해. 그런데 이 산삼이 네. 일반 홍삼보다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일단은 사포닌 문제 아시죠? 네, 사포닌 알죠. 이게 진세노이드라고 네. 하는데 네. 홍삼보다 한 2배, 3배도 아닌 거의 4배에서 335배까지 월등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운 딸리고 체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이게 좋겠네요. 완전 최고죠. 어떻게 보면 동네 한의원에서 이게 한 30만 원, 40만 원 주고 보약 짓지 않습니까? 그 이상해요 요즘에는. 예. 이 백진삼, 산삼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좋을 겁니다.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백진삼 3기력을 섭취하시고 7일 이내에 효과를 못 보시면 환불해드린대요. 진짜요? 예. 이거 믿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고 먹을 수 있다. 예. 자,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인 백진삼. 여러분 구경 한번 하고 가세요. 그리고 또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90년대 기준으로 해서 또 한 사례가 이제 뭐 냉전이 붕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이쪽으로 서방 측으로 넘어오면서 또 나라가 분리가 되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네네. 근데 이 체코가 원래 또 항공 산업이 또 기본 근간을 이제 유지하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기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 제트 훈련기를 아주 베스트셀러 그 훈련기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은 그래서 50년대 이제 진입을 한 게 L29라는 L29 제트 훈련기예요. 중등급이에요. 이게 속도가 좀 느려요. 중등급이라서 뭐 이렇게 아주 뭐 고암석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게 L29라는 게 이 시장 진입했고 잘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구권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국 중심으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서 후속기로 L39라고 1968년도에 내놓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야. 그쪽에서는. L39가. 예. 그래서 못 사는 나라 뭐 지금의 러시아 공군 해가지고 엄청 팔렸어요. 그게. 복작이었습니까? 네, 폭작이 훈련기죠. 이건 좀 더 속도가 높은 이제 아음속 훈련기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많이 날아다녀요. 전 세계적으로. 민간에서도 이제 이게 고개 비행용으로도 쓰고 뭐 가상 적기로도 쓰고 해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이제 발생하는 게 그러다가. 어떤? 이게 엔진이 이제 자국에서 개발한 엔진이다 보니까 어떤 뭐 이제 뭐 추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속도 성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장비가 이제 노화돼서 옛날 거라서 이걸 다 싹 갈아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검토를 하다가 여러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그게 2000년도 중심, 그러니까 2000년도 기준을 해서 그래서 급하게 개조를 해본 게 자체적으로 L59.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조를 해보는데 역시 한계가 엔진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엔진을 갈아치우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도움을 받게 돼요. 미국한테 요청을 해봤더니 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 미국식의 엔진으로 교체를 하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할게. 기술 지원을. 엔진을 이제 바꾸니까 다 전체적으로는 다 시스템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L159입니다. L159 체코형 단자기가 나온 거네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제하기로 했다가 결국에는 수출 시장을 이제 나가려다 보니까 단자기로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2000년, 2001년, 2년 한참 그때 이제 막 수출 세일즈를 하는 거죠. 그 엔진을 이제 미국제를 이제 갈아치우고. 근데 이것도 좀 기대가 컸는데 등장할 때부터 항상 이게 전투기나 훈련기나 이런 항공기의 어떤 중요한 거는 이미지 역시 잘생겨야 돼. 이쁘고. 근데 딱 등장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뒤에 일종의 A4 용지 갖다 이렇게 붙인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뒷좌석은 비어 있는데 뭐 하얀 걸 붙여놨어. 그럼 저게 1인승이야?
상당히 좀 변칙적인 1인승이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지금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연료 탱크 추가하는 거 뒷좌석에다가 격벽 설치하고 그런 형태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근접한 사례로 전 보고 있는 거예요. 호크 200보다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카이에서는 20년 전에 그 모형을 이제 공개했던 거는 네. 호크 200에 가까워. 디자인이. 아주 새로 설계해가지고 이쁘게.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카이에서 발표한 거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L159A에 근접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지. 야, 이거 디자인 잘 나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도 좀 다시 그게 살아나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이쁘게 호크 200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일부 매니아들 이렇게 좀 그래픽 좀 만지는 매니아들이 네. 스스로 이렇게 그려서 그 블로그에다 올리고 막 그래요. 좀 희망사항을 또 이왕 할 것 같으면은 호크 200 같은 게 이쁘게 옛날에 F5나 뭐 일본의 F1처럼 아, 예, 이쁘게 좀 해라.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근데 더 두고 봐야죠. 이제 어떻게 좀 다듬어서 나올지는 네.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뭐 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관련된 그래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구체화된 좀 조금 하는 게 있죠. 조금 좀. 이번 가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DX 코리아가 이제 가을에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카이 부스에서 네네. 모형을 전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하반기에 또 주시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모형은 내년 아덱스 때 25년도 아덱스에 나오겠네요. 말씀대로. 예. 그래픽 정도 먼저 나오게 되고. 네, 그래픽 나오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튼실한 모형은 내년 아덱스 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체코의 L159A 네. 이거 좀 판매가 됐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입국이 이집트죠. 이집트. 네, 이집트가 공격기로 해보려고 네네. 사용해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2대 세대 이렇게 나간 거는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 그러다 보니까 예. 해당 제작사 체코의 네. 제작사가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설계를 내놓죠. 아예 또 엎어는 시스템을 다 엔진까지 또 새롭게. 네네. 그게 바로 L39NG Next Generation. 또 이거는 또 인정을 받아. 2인승이 다시 2인승으로 돌아갔어. 다시 시스템을 지금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 디자인과 시스템을 그 옛날 형태로 돌리고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게 또 요즘 그 전자장비에 맞춰서 다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놓은 게 이제 L39NG인데 이게 좀 팔리기 시작하네. 기존의 2인승의 L39를 사용하던 나라들이 대체 기종으로 연속성이 그러니까 연속성이 네. 있다니까 2인승으로서 이건 좋네. 엔진도 신형 미국제 엔진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뭐 폴란드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이라크, 태국, 네. 인도네시아 등등. 필리핀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F50 단자기를 가져갈 확률이 높네요. 제가 볼 때는 폴란드는 그 시점에 우리가 1인승이 완전히 이제 시험 비행을 끝낼 시점에 양산에 이제 추진을 할 때 그 시점에는 이미 다른 세상에 접해 있을 거예요. 폴란드. KF21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제 뭐 F-15EX도 있고 예. 그들이 이제 받아서 전력화할 물건들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네. 특히 말레이시아 역시 동남아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한 3개국 정도로. 삼격 정도. 예, 3개국 정도에 머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미 해군용으로 또 나갈 가능성은? 아니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죠. 지금 장담하기 이르죠. 기체가 예. 일단 등장하면서 이제 어필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디자인이 중요하다니까. 첫인상이. 그러니까요. 예. 이 격벽 설치하고 후방석 이렇게 뭔가 좀 막아놓는 방식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게 이왕 그렇게 격벽 설치하기로 했으면 뒤쪽에 마무리 공사, 마감 공사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를 최소한 일본의 F1처럼 뭔가 좀 프레임을 좀 씌워야 되지 않을까. 금속 프레임 계통으로. 그러니까 항공 그렇게 덮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L159A처럼 네. 무슨 뭐 A4 용지 잔뜩 하얗게 붙인 것보다 그거 좀 뭔가 좀 급조한 느낌이 나거든. 도배한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뭐 T2에서 F1 넘어갈 때는 딱 정확히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딱 차단을 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연속적 그 프레임의 연속으로 이제 그 에어크래프트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좀 세게 보였거든 그 당시에. 77년도에 F1이 등장할 때 저도 저거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좀 더 가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설계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도면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따르면은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 F50 단자기 네. 훈련용이 아니고 전투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1인승이니까 전투용이죠. 예.
당연히 이제 전투용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데 비중이 네. FA50 복자기의 뭐 몇 대 1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 A형, B형, C형, D형처럼 네. 비율이 좀 낮아요. 1인승은 그렇게 되면은 아. 거꾸로 예. 거꾸로 이제 낮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이거 노리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이제 이렇게 선투자를 하는 거지. 최종 목표는 미국이다. 예, 부수적으로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추가로 사는 거는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 시점에 가면 KF10을 팔아야지. 좀 더 그렇죠. 좀 더 돈값을 하는 걸 예. 팔아야죠. 또 성능도 아주 뭐 월등히 앞서고. 그래서 이게 미래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배분을 잘 해야 돼요. 뭐 돈에 대한 투자 비율과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는 역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KF21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결론은 KF21이네요. 예.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F50 계열이 예. 소위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끌어야 될 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대 가면은 네. 이 생산 라인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괜찮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 연구를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어느 시점까지 팔고 그다음에 넘어가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카이에서 FA50 단자기가 개발된다. 이 부분 저희가 집중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어떻게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